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3월 10일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할 거예요. 전망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지. 요즘에 어이가 없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하니까 뭐 개미들이 많이 사서 재수가 없는 주식이다, 뭐 안 좋은 주식이다, 더 떨어질 것이다, 고점이다,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개미들은 항상 잡주만 사야 됩니까? 우량주 사면 어디 뭐 안 됩니까? 그리고 지금 증시에 우리는 뭐 개미들이 돈이 많다, 애탁금이 많다, 너무 많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어이가 없는 소리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돈 어디다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투자할 데가 없어요. 부동산 다 막았잖아요. 사갖고 팔면 다 세금으로 다 뺏어갑니다. 왜 삽니까? 그리고 두 번째, 창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자영업 개판됐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비용 다 올라갔잖아요. 최저임금 인상, 뭐 월세 잡았습니까? 뭐 잡았어요? 부동산 잡았어요? 코로나 잡았습니까? 그럼 베이비부모 세대들 그 은퇴 자금 다 어디 갑니까? 증시로 오는 거 어디 투자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런 영향도 있을 거다. 왜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 생각입니다. 일단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 사신 분들 쫄지 마세요. 밀고 나가십시오. 자, 개미 지옥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개미 천국 될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거시적인 경제를 지표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하락장으로 갈 것인지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이게 단순 공포에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거시적인 틀부터 잡고 가시죠. 자, 넘어갑시다. 네,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요, 메리츠 증권에서 투자전략부에 있는 애널리스트 이진우 님의 이 리포트를 좀 가져왔어요. 이거 좀 많이 도움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PBR 0.8배의 기준으로 잡아서 이게 정말, 일단 이거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죠. PBR 0.8배는 장부가치 0.8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주가의 바닥의 마지노선입니다. 바닥의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0.08배, 아니 0.8배가 0.8배를 하회했던 적은 총 4차례 있습니다. 역사상. 금융위기 2008년도 정점 당시 0.77배,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확산됐던 2019년 1월 0.79배, 그리고 무역 협상이 결렬되었던 그 해 8월 달에 0.78배, 그리고 2020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0.79배입니다. 0.79배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역사상을 보면 지금 저점이긴 해요. 바닥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에 이제 0.8배 하회했던 적은 이제 아유, 말이 안 나오네. 자, 공통점이 뭐냐면요, 경기 침체 공포가 작동했다는 겁니다. 금융위기 때는 실제 경기 침체가 수반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무역 분쟁 때는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우려랑 경기 침체가 실제로 수반됐던 건지.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 진짜 경기 침체가 수반된 주가 폭락인지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폭락인지, 이거에 대해서 분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시죠. 우리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 침체 현실 유무를 떠나서 이미 시장 그 공포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 금융위기처럼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거나 무역 분쟁, 작년처럼 되거나 증폭되었던 시기의 주가도 지금과 같은 수준이었다.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0.8배 이하로 돌고 돌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그 이상의 시장 충격을 상정하려면요, 우리는 이번 혼란의 수준이 금융위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능성 얼마나 높을까?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리먼처럼 어디가 파산할까요? 투자? 뭐 아니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파산합니까? 애플? 회사가 파산하고 이런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없다는 거죠. 이 리포트에서도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대로 지금 예전과 같은 공포의 정점을 보고 있는 것이라면 주가는 현재 수준에서 빠르게 복원되거나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박스권이 약간 등락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결국엔 주가는 회복한다. 그래서 무역 협상이 결렬됐던 그때 무역 전쟁 때는요, PBR 0.8배는 강한 지선이었고 회복의 기간이 한 달도 채 소요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주가 폭락했던 거는 어 폭락의 변수죠. 이렇게 트리거를 방아쇠를 당겼던 거는 금리가 유가예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금리가 제로잖아요. 이제 계속 돈 푸잖아요. 계속 수요가 없으니까 수요 더 하라고, 아니 소비 더 하라고 이렇게 돈 푸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한번 보시 불안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쪽이거든요. 정책 모멘텀이라고 여기서는 해석하고 있어요, 리포터는. 근데 정책 모멘텀에서 금리 인하뿐 아니라 양적 완화까지 나서게 된다면요, 즉 시장 내 새로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진다면 걱정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경기 침체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지만. 자, 그래서 뉴스 갖고 왔죠. 오늘 나온 뉴스 같아요. 미국 감세한답니다. 추경 다 풀어버린대요. 여러분, 이런 거 하면은 걱정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먹으면 크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가적으로 한번 또 보시죠. 유가가 어제 뭐 엊그저께 이렇게 30% 진짜 역사상 그렇게 떨어진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떨어진 이유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유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우디랑 러시아랑 싸우고 있죠. 원유 전쟁인데 2016년대랑 같다는 거예요.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공급적인 측면이 문제가 있지, 수요 부진 때문은 아닙니다. 이렇게 빠졌던 이유가 수요 부진보다는 이 공급적인 측면 때문에 2016년도에는 산유국 간의 점유율 경쟁 때문에 이렇게 폭락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오펙과 러시아 감산 합의 불발 때문에 폭락을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트리거로 이렇게 빵 이렇게 쏘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2016년도 떨어졌을 때 폭락을 했을 때는요, 그때 100달러에서 치킨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100달러. 근데 지금 50달러에서 30달러 내려간 거고, 그때는 100달러에서 30달러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다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30달러 수준이었고, 지금 이미 30달러대로 급락해 있으니까, 절대적인 유가 레벨의 합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가격에 이미 선방한 부분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균형감을 갖고 보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 이 리포터가 하는 말은 실질적인 경기 침체보다는 약간 공포감 때문에 이렇게 주가 폭락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주가를,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 그래서 보시면요, 9일날 미국 주식 시장 있잖아요. 그게 고점 대비 18.4%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1966년 이후 고점 대비 10% 이상의 주가 조정 케이스를 분석해 보면요, 일단 첫 번째 경기 침체를 수반했던 조정이랑, 그리고 경기 침체를 수반하지 않았던 조정,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주가는 추세를 띄고 하락합니다. 진짜 만약 경기 침체를 동반한 주가 폭락이면요,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든 뭐 하이닉스든 뭐 현대중공업 다 필요 없이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 경기 침체를 수반하지 않는 주가 조정은 평균 22.5%입니다. 22.5%예요. 지금 여기랑 계리율이 4% 차이 납니다. 4%. 만약에 여러분 경기 침체를 수반하지 않았다면 지금 4% 마이너스 바닥 짚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 임계점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예요, 4%. 그래서 이것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요 주가는요, 삼성전자가 대표하잖아요. 대표합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야지만 올라가요. 떨어지면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대표 이제 지수 대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얼마야? 54,600원입니다. 54,600원. 54,600원에서요 4% 마이너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얼마 정도 나오죠? 5420 그냥 4%면 2,000원인가? 5만 2,000원대 사시면 여러분들 땡큐다. 예전에 그
이 리포터에 나와 있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 52,000원대에만 사셔도 여러분들은 땡큐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귀신이 와도 경기 침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공포 때문에 지금 폭락이 되는 건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경제학자든 애널이든 다 투자하신 분들마다 다 달라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베팅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 베팅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감을 믿고 뉴스 지저선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 경기 침체를 동반하지 않은 주가 폭락이면요, 52,000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오셨던 여러분들은 스마트 머니인 거예요. 스마트 머니. 대신 조정폭은 있을 수 있다고 나왔죠. 아까 보시면요, 조정을 갈 거예요. 한 달 정도 조정이 간다는데 개미들은 그 한 달 조정을 못 버텨요. 왔다 갔다 하면 못 버틴다고요. 그냥 팔아버린다고요. 팔고 다른 거 산다고요. 잡주 산다고요. 테마주 가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이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예? 이거 왜 봅니까, 여러분? 추세랑 이런 걸 딱 보고 판단을 하시고 과감하게 베팅해. 52,000원대 나왔잖아요. 과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51,000원대 잡으시면 여러분들 진짜 땡큐죠. 52,000원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2,000원대 한번 잡으시고요. 5만 지금도 나쁘진 않은 가격이에요. 사실 뭐 4%뭐 길게 보면 뭐 큰 의미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진정한 스마트 머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흔들리지 말아요. 제가 계속 그렇게 언론에서 두드리는 게 개미들 팔아라 팔아라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려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주 잘 잡으셨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비슷한 거예요. 우량주. 지금 뭐 테마주 있죠. 뭐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이런 쪽 들어가신 분들은 별로 저는 안 좋게 보거든요. 근데 뭐 이런 삼성전자나 SK 이렇게 우량주 들어가신 분들은 좋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램 가격이, 반도체 가격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만약에 경기 침체가 된다면 반도체 가격도 내려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수요가 없으니까. 근데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보면은 뭔가 계속 물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뭐 서버를 뭐 하든 뭐 오지를 하든 뭐든 해서 뭐 계속 만들어 찍어 된다는 건데 공급이 공급이 딸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런 거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여러분들의 베팅감을 믿고 언론에서 떠드는 것이 무시하세요. 지금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돼요. 지금 잘 사신 거예요. 52,000원대 사신 분들 베스트. 51,000원대 사신 분들이 진짜 뭐 그렇게 살 수 있으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생각하셔라. 예.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분석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